일단 파동의 중첩, 독립성, 간섭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말로 안 쓸게요. 보세요. 옆에다 내가 살짝 그림 그리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만약에 파동이요. 두 개의 파동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서 간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할까요? 됐어요? 그럼 이 새끼 두 개가 딱 만났다라고 합시다. 됐어요? 근데 만나는데, 이 지점에서 만날 건데, 자, 이제, 여기 지점에서 만나면, 지금 얘랑 비슷한 얘기긴 해요. 요 지점에서 만나면, 얘네가 파동이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중첩은 합쳐지는 거고, 독립성은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그 간섭의 의미를 아시면 좀 쉬워요. 봐봐. 이 그림 나왔으니까 이 그림을 하는 게 좀 낫겠다. 자, 두 개의 파동이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하나가 이쪽으로 오는 새끼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만났어. 근데 잘 봐봐. 얘는 마루 골골이 만났지. 맞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요 새끼는 X 플러스 Y의 진폭을 가져요. 됐어요? 이걸 우리가 중첩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됐어요? 이게 중첩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도 파동이 이쪽으로 가는 애고 얘도 파동이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번엔 얘는 마루인데 얘가 골이야. 얘가 골인데 얘가 마루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끼가 똑같이 XX라고 합시다. 똑같이. 그러면 이 새끼는 파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놓고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다시 얘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라는 놈은 다시 원상복구돼서 가고요. A라는 놈도 다시 원상복구돼서 가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첩이 됐을 때고요. 됐죠? 중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지가 갈 길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파동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얘네들이 같이 와서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혔을 때 중첩은 돼요. 합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됐어요? 그건 파동의 독립성. 됐습니까? 그렇게 중첩이 되는데 이 중첩이 될 때 보강될 때가 있고 상쇄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보강될 때가 있고 상쇄가 될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 거냐 이거는 이 간섭은 뭐냐면 파동이 중첩되면서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얘네들의 파동은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동수, 진폭. 만약에 진동수 얘네들을 갔을 때 요거 만약에 진동수와 진폭이 같다면 얘는 중첩됐을 때 진폭이 2배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진동수와 진폭이 같다면 얘는 진폭이 빵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보강간섭은 이거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상이라 그래요. 위상. 됐습니까? 위상. 됐어요? 마루냐 골이냐 하는 걸 위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위상일 때 진폭이 커지는 거. 이게 보강간섭이야. 그런데
다른 위상일 때 진폭이 작아지는 거. 이게 상쇄관습이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 같은 위상일 때 진폭이 커지는 걸 보강간섭, 다른 위상일 때 진폭이 작아지는 걸 상쇄간섭,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거를 조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개념적으로만 할게요. 여기 지금 이 실험이 여러분은 지금 보면 그냥 이쁜 그림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근데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정리할게요. 이 이중 슬립하고 단슬립 나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여러분 얇은 막의 빛의 간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일단 두 파원의 진동수가 같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A, B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 두 파원의 진동수가 같은 새끼가 있다면, 진동수가 같은 파동에 같은 위상을 갖는다면, 이 뒤에 게 중요한 거야. 두 파원인데 진동수가 같은 상태고 같은 위상을 갖는다면 얘의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간섭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쇄간섭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이중슬립에 의한 빛에서 하나 나온 거고요. 됐어요? 이중슬립에 의한 빛에서 나온 거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건 얇은 막에 의해서 나온 간섭이에요. 두 개 논아서 보셔야 돼요. 논아서. 근데 지금 나는 그냥 간섭만 갖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간섭만 갖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경로차의 의미, 그러니까 파원에서부터 만나는 지점까지를 경로차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일단 얘는 세는 거야. 파원에서부터의 거리를. 그게 만약에 2분의 람다가 n배가 되고, 또는 2분의 람다가 n배가 될 텐데, 이 반파장배가 만약에 짝수면 이건 보강간섭이고, 홀수면 상쇄간섭이에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반파장배인데 반파장배가 짝수가 되면 보강간섭이고, 반파장배가 홀수가 되면 상쇄간섭이 돼요. 왜냐하면 짝수가 되면 같은 마루 골골이 붙었다는 얘기고요. 홀수가 되면 마루와 골이 붙었다, 골과 마루가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개념으로 여러분이 하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중 슬립에 의한 빛의 간섭인데, 여기 잘 보세요. 빛이 진행해서 여기 있는 슬릿을, 이 두 가지 틈을 통해서 빛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럼 빛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계속 이렇게 나오지. 보이십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나오죠. 자, 저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이 파동으로 갈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걸 보세요.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파동이 있고요. 요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로차 보세요. 확인해봐. 지금 그림 확인해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차 있을 거야. 확인해봐요. 얘 반파장배 몇 배예요? 확인돼요?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 봐. 잘라봐. 여기 그림 좀 안 보이냐? 아니, 칼라 없냐? 여기 책 니네 내 칼라를 실어놨는데. 봐봐 좀. 그럼 여기 반파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반파장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나? 6개인가 7개가 나와요. 됐어요? 반파장. 그럼 여기도 또 세.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나와요. 보이세요? 반파장 빼봐. 얼마 차이나? 그게 경로차요. 방금 뺀 게. 됐어? 다? S1P-S2P의 의미가 뭐냐? 잘 봐. 아, 야, 이거 나중에 하고. 여기가 S1이라면 여기가 S2야. 됐니? 그럼 여기 만나는 지점이 P야. 됐니? 그 차이가 경로차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구하면 돼. 알겠지? 반파장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 S1에서 P까지의 반파장 배와 S2에서 P까지의 반파장 배를 뺐을 때 그 차이, 여기 지금 차이, 여기 차이 보이잖아. 차이. 보이냐?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됐으니까 반파장 1차이 나네. 홀수변에. 맞냐? 맞냐? 틀리냐? 그럼 뭐냐? 상쇄 간섭이네. 그지? 그러니까 어둡게 나오네. 맞냐? 근데 여기 반파장을 잘라보니까 여긴 또 뭐 색깔에 따라서 쏘리 이거 2배네. 짝수네. 쏘리 짝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홀수니까 이렇게 나오고. 쏘리 이거 반전한 거지. 반전. 이거 지금 내가 반전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어찌됐든 상쇄하고 보강이 2개가 왔다 갔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관계가 나옵니다. 확인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는 상쇄와 보강이 번갈아 나와요. 그리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보강 간섭 뭐라고요? 경로차. 이 경로차가 2의 람다에 됐죠? 보강 간섭이면 짝수배. 됐죠? 확인. 그 다음에 경로차가 나중에 구하시면 돼요. 그림 좀 애매하니까. 곱하기 홀수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됐단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죠? 거리에서의 파장비가 그렇게 나왔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빛의 간섭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중슬립 이게 빛의 간섭 실험이고 영 실험이라고 해요. 영이 만들었던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얘네들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좀 정리가 필요해요. 싹 한번 옆에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빛이다. 내가 지금 빛이라 그랬다. 빛이다. 소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는요. 일단 얘네들이 빛이 나가서 꺾여서 간섭되고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늬가 나타나요. 교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밝고 흰 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보강 간섭일 때 자, 보강 그 다음에 상쇄. 보강은 뭐예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든지 골과 골이 만나든지. 됐어요? 마루 골 만나죠. 얘네 둘 다 밝아요. 또 어둡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쇄 간섭은 어두워요. 얘는 마루와 골이 만나야 되겠죠? 얘는 어두워요. 됐죠? 밝다, 어둡다. 그 다음에 이걸 직접 구하라. 구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여기 이 그림 있죠? 여기 그림이 파동으로 그리면 이딴 식으로 나오겠지. 됐지? 이딴 식으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5점 중심으로 봤을 때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제일 크고 크고 여기가 또 컸다가 또 여기가 줄었다가 또 컸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이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간일 때가 제일 밝겠지. 제일 짧게 오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두운데, 첫 번째 밝은데, 두 번째 어두운데, 두 번째 밝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텐데 이거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갈게요. 여기 슬릿 사이 간격을 D라고 놓을게요. 됐죠? 이거 D.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 가장 밝은 무늬. 밝은 무늬에서 다음 밝은 무늬까지 나올 때 여기를 델타 X라고 놓을게요. 혹시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라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요. 됐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는 두 번째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X는 임의 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X는 여기 표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점에서 P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 델타가 의미하는 건 경로차. 델타 X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무늬 간격.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무늬 간격은 요거 알면 아마 문제가 조금 쉬워질 겁니다. D분의 D분의 람다 곱하기 L입니다. 됐어요? 무늬 간격이. 됐습니까? 좀 어렵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요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개념적으로 보여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봐. 요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 커지지. 그럼 뭐예요? 무늬의 간격이 넓어진다 그 얘기야. 맞지? 맞지? 그 다음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얘 커진다. 맞냐? 그것 때문에 보라는 게야.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무늬 간격이 커진다. 맞냐? 그럼 여기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늬 간격이 더 커진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게 시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무늬 간격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진다. 그거 나온다고. 이중슬립 간격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또는 여기 사이의 거리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타나는 이 무늬 간격이 더 촘촘하냐 넓냐, 그게 시험 문제지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근데 혹시나 해서 식은 하나 써준 거라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얇은 막의 간섭 거기 잠깐 보시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끝내놓고 가야 되는 거라 여기도 내가 설명하려면 졸라 길어요. 긴데 기본적으로만 하고 갈게요. 자, 오늘 30분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30분만 하면 되잖아. 그치? 어차피 넘은 거 그치? 이거까지만 마무리 정리하고 밑에 간섭 이용만 조금 하면 그치? 자, 봐. 저기 차려. 금방 해. 자, 이번엔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아까 건 빛이에요. 그죠? 빛에다가 구멍 뚫어 놓고서 만들어진 거야. 맞지? 근데 이번엔 얇은 막이야. 비눗방울이나 기름막을 해놓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정리해. 이거 계산 문제는 물티에서 나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전기반 들어가면 계산 문제는 해주긴 할 건데 그거 해줬다가 애들 머리 엥 해서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라고. 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만 볼 거야. 봐봐. 일단 지금 보시면 얘가 단색강이 와요. 그럼 여기 얇은 막이 있어요. 확인. 그러니까 비눗방울 아니면 기름막 이런 말로 나올 거야 이게. 됐어? 비눗방울이나 기름막. 됐지? 그럼 잘 봐. 공기가 위에 있어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위를 딱 감싸고 있는 거지. 됐어요?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얘하고 차이가 지금 뭐예요? 그지? 뭐에 둘게? 이 얇은 막은 흐르지. 그지? 흐르니까 얇은 데가 있을 수 있고 두꺼운 데가 있을 수 있지. 됐냐? 무슨 말이지? 흐르기 때문에. 됐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사된 빛과 여기가 굴절돼서 여기서 전반사로 튕겨나오는 애도 있겠지. 됐냐?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지금. 자, 다시 반사돼서 오는 애가 있을 거고. 됐냐? 여기에 굴절됐다가 전반사로 튕겨나오는 애가 있을 거야. 맞지? 밀원매질에서 소원매질 가니까. 맞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색이 하나 있을 거고. 됐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똑같이 튕겨 나왔는데 이 새끼가 더 두꺼워졌다. 맞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굴절하는 것에 의한 반사의 각이 또 나올 수 있을 거야. 맞지? 됐냐? 그러니까 여기선 뭐가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막의 윗면에 반사한 빛과 아래면에 반사한 빛에 뭐라고? 위상이 같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위상이 같다고요. 지금 보이시냐고. 눈가에 들어오는 위상이 같잖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보라고. 됐어요? 그 위상이 같을 때 여기 두께
됐어? 무슨 말인지? 그 정도만 보시라고. 근데 여길 보니까 위상이 반파장이야. 달라. 맞지? 그때 애 두께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슬릿 나올 때 L과 D를 써준 거요. 그럼 얘는 뭐겠냐고. 아까 얘기했던 L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까 얘기했던 L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요 두께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파장이 됐다. 만약에 보강 간섭이 돼서 빛이 보였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이 새끼는 보강 간섭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 여기서부터 얘가 이게 S1, 여기가 P야. 눈깔이 P야. 그럼 여기가 S2야. 그럼 이 새끼가 P야. 그럼 이 새끼의 경로 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면 된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때가 얘 D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차이가 생길 거 아니냐.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또 얘가 S1이고 P고 이 새끼가 S2고 P일 거야 말이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달라졌겠지. 물론 여기 나갈 때 굴절이 생기긴 할 거야. 할 건데 그건 일단은 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왜?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이 볼 수가 없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 하면 이쪽 부분을 보면 빨간색이야. 맞냐? 보이냐 안 보이냐?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검은색이야. 됐냐? 이것만 해석하면 된다고. 물 위에 이렇게 기름방울이 쫙 있단 말이야. 됐냐? 다른 물방울이 쫙 있어. 그럼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보이지. 됐냐? 그리고 옆쪽을 보니까 이쪽은 또 파란색이야. 맞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럼 뭐냐? 상쇄간섭이라고. 이거 찾으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라면 얘는 뭐야? 파란색이 보강간섭된 거야. 됐냐? 됐냐? 그러면 얘가 빨간색으로 보여. 그럼 이 새끼는 빨간색이 보강간섭된 거야. 됐냐? 됐냐? 그럼 빛의 파장에서 이 새끼는 빨간 색깔이 쳐 들어온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빨간색에 해당되는 파장! 됐지? 됐지? 왜냐? 진동수 주기는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빨간색에 해당되는 파장! 거기에 여기서 이제 굴절률, 속도 나오지. 맞지? 빨간색에 해당되는 파장. 됐냐? 속도, 굴절률 이런 거 나오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전반사, 임계각 이거 나오지. 됐냐? 무슨 말인지.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얘네들은. 됐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그제? 니네 이것만 봐서는 지금 아 그냥 뭐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지. 나중에 계산하면 뒤져. 이게 제일 어려워. 역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파동하기. 알겠냐? 니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인 코사인은 뒤집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수식화된 걸 할 텐데 일단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으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아 보강간섭이구나. 상쇄간섭이구나. 위상이 같은 거구나. 위상이 다른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간섭의 이용 있지. 이거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너네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어우 씨 이거 왜 올라가고 지랄이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야 봐봐. 여기는 뭐라고 써있니? 여기 뭐라고 써있어? 아 좀 대답을 해 이씨. 여기 위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 소리 동그라미. 소리. 얘는 빛.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소리하고 빛. 소리는 탄성파. 빛은 빛탄성파. 알겠냐? 틀리면 안 돼요. 열받는다고 던지지 마시고.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소음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지. 봐봐. 그림에서 여객선 내부의 여객선 밖에 엔진에 발생하는 소리와 진동수는 같지만 위상이 반대인 소리로 소음을 제거하면 됩니다. 됐죠? 됐죠? 개념적으로 뭔지 알겠죠? 아 뭐냐?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상쇄간섭이다. 이거 아닙니까? 얘는 상쇄간섭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동차 배기관인데 엔진이 발생하는 배기관 두 통로가 L1과 L2로 통과한 후 합쳐질 때, 자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 얘 지금 나올 때는 파동이 똑같은 새끼지. 근데 얘는 이동거리가 이만큼 되고 얘는 이동거리가 이만큼 되지. 그럼 이 새끼의 경로차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람다의 1이니까 홀수 변해. 맞냐? 그럼 얘 뭡니까? 얘도 상쇄간섭이지. 됐냐? 사람들 졸라 똑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배기음 없앤 거지.
그래서 자동차 막 그 스포츠카 밟으면 우왕 소리 나는 거 있지. 그 새끼들은 얘를 없앤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 여기다 빨통 크게 달아놓은 거지. 그리고 거기를 호수 이렇게 쭉 늘면 쭉 나가지. 빨리 나가지. 그것처럼 거기를 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우왕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냐? 한꺼번에. 그 미친 것들 그 시끄럽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음 제거 헤드폰. 외부 소음을 마이크에 감지한 뒤에 소음과 진동수는 같지만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켜 얘도 상세 간섭. 됐습니까? 얘도 상세 간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 얘기지 지금 소리는. 그죠? 상세 간섭 시키는 방법. 위상차를 반대로 만드는 거.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빛의 간섭.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이거? 빛 감별할 수 있다고? 그죠? 위조지폐 감별. 보이십니까? 자, 염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 빛을 보강 간섭하면 노란색으로 보인다. 초록색 빛을 보강 간섭하면 초록색으로 보인다. 보여야 된단 말이지.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빛의 파장이 다 달라져서 홀로그램이 여러 색깔 다 보인다고요. 됐습니까? 저 색깔이 다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보는 거지. 됐습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위조지표, 다 나타나면 실제 지폐. 됐습니까? 됐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쉽죠?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이중슬립, 빛에 의한 이중슬립. 아까 위에서 기름 막 나와 있는 거. 됐지? 그 얘기하는 거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렌즈. 무반사 코팅 렌즈. 렌즈 끼는 애들은 이거 알지 않나? 비싼 렌즈.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싼 렌즈. 됐습니까? 비싼 렌즈. 얘는 얇은 막 위쪽에 아래쪽에 반사하는 두 개를 만드는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즉 렌즈 위에 얇게 코팅을 해버리면 이중으로 안 보이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실제로 초점이 맞는 새끼가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보강 간섭으로만 보이는 거야. 상세 간섭이 되면 안 보이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만드는 거야. 됐어요? 뭐 어려워 이게? 졸라 쉽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상세 간섭인데 이 상세 간섭이 소리에 의한 거는 파동의 역방향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빛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얇은 막에 의한 반사가 대부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얇은 막에 의한 반사가 대부분이야. 이건 간섭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얇은 막을 위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반사가 되고 내려가서 굴절도 되고 전반사도 일어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를 되게 잘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 소리는 여기서 지금 정상파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정상파는 나중에 우리가 해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얘기들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